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API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우아한 형제들의 김정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PI에 대한 저의 과거 개발 경험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퍼스트를 도입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API로부터 고통받는 순간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한번 간단한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 API 문서와 실제 동작의 불일치로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략 손 든 것만 해도 한 60%가 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각각의 개발자 입장에서 살펴보시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백엔드 개발자에게 전달받은 API 명세가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개발 일정에 쫓겨서 백엔드 개발자한테 API 문서 빨리 내놔 라고 재촉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API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때 빈 페이지를 딱 보면 드는 기분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API 설계를 해야 할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다른 타 템플릿을 막 참고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선 이런 고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비스도 만들었고 API 문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API 코드가 변경이 됐네요. API 코드가 변경된 이후에 우리는 매번 변경된 API 명세를 정확하게 API 문서에 반영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백엔드 개발자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PI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고충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경험담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의 제 발표 주제는 오늘도 여러분의 API는 안녕하신가요? 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API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는 이렇게 일했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처음에 어떠한 AP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API 설계 문서를 만듭니다. 이때는 컴플리언서 위키를 활용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API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만들었으니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의 스프링 폭스나 아니면 스프링 레스트 똑같이 테스트 코드로 문서를 만들어주는 코드 기반의 API 문서와 도구를 만들어서 API 문서와 도구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API 문서를 만들어 프론트엔드에게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만약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기존의 API 코드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장표에 보시는 것 같이 스트링 디테일처럼 코드를 먼저 작성한 뒤에 그 다음에 스프링 폭스나 스프링 레스트 독각 같은 코드 기반의 문서와 도구를 활용하여 다시 API 문서를 업데이트한 뒤 프론트엔드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가 약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관성 없는 API 설계 문서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어떠한 API를 만들겠다라고 API 설계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컴플리언서 위키를 통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엑셀을 통해서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깃허브의 위키를 통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API 설계 문서가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만드는 사람에 따라 API 설계 문서가 작성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이는 곧 일관성이 없는 API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API 설계 문서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에 걸친 번거로운 API 문서 작성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어떠한 AP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API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에게 전달되는 API 문서 총 2개의 API 문서를 만듭니다. 대부분 두 번째 API 문서가 전달되면 첫 번째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기도 하지만, 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지우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신규 개발자가 개발 중인 서비스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정확한 API지? 라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드 변경 상황이 최종 API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는 행위를 할 텐데요. 이때 문서와 도구를 활용하여 API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되지만, 백엔드 개발자는 저도 가끔씩 이러는데 그러나 이 단계를 스킵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구두나 그냥 텍스트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변경 상황이 API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덜어 발생했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API에 대한 변경 상황을 API 명세보다 코드 구현 작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구현 관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설명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다른 API 패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하는 문제. 이 문제 또한 하나의 서비스를 장시간 운영하다 보면 발생했었던 문제인데요. API 변경을 API 명세보다 코드 구현 작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같은 기능을 하는 API지만 서로 다른 패스를 가진 API가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API가 변경을 원하고자 하는 API인지, 또 잘 동작 중인 것인지 유효한 API인지 확인해야만 하는 불필요한 의사소통이 발생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같은 기능을 의미하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시간이 지나 추후에 발견된 문제인데요. 이 원인으로는 API 변경 상황을 API 명세보다 코드 구현 작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코드 스페이스에서 대화를 할 때는 같은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드 속에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코드에 사용된 용어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나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용어에 대한 문맥을 맞추기 위한 불필요한 의사소통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를 겪으면서 매 순간 그냥 개발자인 우리가 좀 더 주의하면 되지 라고만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안고 가면서 API를 대하는 저의 자세가 조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API를 대하는 자세가 API는 단순히 부수적인 것, 덜 중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API 역할은 단순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퍼스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PI 퍼스트 디자인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장표에 보시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흔히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게 있죠. 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해 관계자들 간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적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함께 정했던 제약 조건이 위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PI입니다. 하나의 API를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말하는 계약서처럼 함께 정했던 계약 조건을 위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API가 매출과 관련된 API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API가 명시된 계약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API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제 API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PI 계약서는 야물과 같은 타입으로 다음 장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PI 오더라고 하는 패스를 가진 API가 있고 이것은 get 메소드로 통신하며 응답 코드가 200일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타입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로 내려주겠다. 하나의 API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API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OAS라고도 하고요. 이번 장표에서 저는 오픈 API 명세서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럼 이 오픈 API 명세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정의는 이제 오픈 API 명세서를 만든 오픈 API 이니시에이티브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HTTP API 표준 인터페이스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픈 API 명세서를 활용해서 어떻게 API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생김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목과 버전을 나타내는 인포, 그리고 어떤 URL 경로, 그리고 어떤 메소드를 요청과 응답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패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패스에서 사용될 재사용 가능한 객체를 정의하는 컴포넌트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오픈 API 명세서를 활용하여 제공 중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PI는 말 그대로 스페시피케이션, 즉 명세서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드에서 보면 인터페이스와 같은 성격인 거죠.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서비스가 오른쪽 장표와 같이 스웨거, 그리고 포스트맨, 그리고 2016년에 구글이 인수한 API-G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PI 퍼스트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오픈 API 명세 기반의 API 계약서를 우선순위 1순위로 고려하여 협업하여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API 퍼스트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API 퍼스트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봤다면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앞서 언급했던 API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도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하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API 퍼스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는지 살펴본 뒤에 진짜 앞서 언급했던 API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일단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처음에는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함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오픈 API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API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에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작성된 API 계약서를 보며 공유하고 토론하며 여러 번의 피드백을 거쳐 API 계약서를 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API 계약서가 정해지게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API 도구를 활용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도구들은 오픈 API 명세서로 기반으로 하는 API 퍼스트 디자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엄청난 조력자들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API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들인데요. 이때 만들어진 API 포맷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웨거 UI뿐만 아니라 안시독도 되고 HTML, 개발자가 원하는 그 어떤 포맷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API 명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생성해주는 코드 제너레이터입니다. API 계약서에 따라서 이 도구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줌으로써 이를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일관된 품질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서버입니다. API 명세에 따라서 동작하는 실제 API 서버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가짜 서버입니다. 이것은 주로 개발자가 실제 API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API를 사용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는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API 게이트웨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오픈 API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API 문서를 프론트엔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과 다른 방식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API 코드를 구현하고 문서와 도구를 활용하여 API 문서를 만들었다면 API 퍼스트 디자인에서는 API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에 오픈 API 도구를 활용하여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저는 코드 퍼스트에서 API 퍼스트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API 퍼스트 디자인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일관성 없는 API 설계 문서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관성 없는 API 설계 문서로 인해서 하나의 API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API 퍼스트 디자인에서는 이 계약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API 계약서는 작성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가 정해져야지만 유효한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요소는 장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패스, 메소드, 리퀘스트, 바디, 리스폰스, 스키마와 같이 하나의 API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API 계약서를 강제함으로써 누가 API를 관리하던 일관된 품질의 API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에 걸친 번거로운 API 문서 작성입니다. 이 문제는 백엔드 개발자가 어떠한 AP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API 설계 문서와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에게 전달되는 API 문서 총 두 번에 걸쳐 작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또한 처음에 설계한 API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에게 전달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 변경 상황이 최종 API 문서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문서 도구를 스킵하고 그냥 이제 다이렉트로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API 퍼스트 경우에는 만약에 변경 사항이 딱 발생하게 되면 오픈 API 명세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 계약서를 먼저 수정합니다. 이 오픈 API 명세서를 먼저 변경하기 때문에 자체 변경으로 문서를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였던 서로 다른 API 패스지만 결과적으론 같은 기능을 하는 문제와 같은 기능을 의미하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으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API에 대한 변경 상황을 API 명세보다 코드 구현 작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또한 API 명세서 설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메시지 타입이나 문서 형식, 용어 등을 일어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앞서 API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API 퍼스트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API 퍼스트 디자인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 API 퍼스트 디자인을 하면서 이럴 때 진짜 좋았다라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I 변경에 대한 버전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통의 API 문서를 통해 함께 협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풍성한 내용이 담긴 API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I 변경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엑셀과 같은 저희가 API 설계서를 만들게 되면 얘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또 파일이 많아지니까 히스토리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API 퍼스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API 계약서에 잘 보면 인포 영역에 잘 보면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값을 변경한 뒤에 깃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제 버저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통의 API 문서를 통해 함께 협업할 수 있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개발한 API를 타 서비스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드나 엑셀을 활용한 API 문서 파일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고, 앞서 언급했던 스프링 폭스나 스프링 레스토과 같이 코드 기반의 API 문서와 도구를 활용하여 API 문서를 만들어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 API 코드와 동기화된 API 문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PI 퍼스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만약 API 코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API 계약서를 먼저 수정한 뒤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자도 동일한 API를 보고 코드를 수정할 것이고, 그리고 타 서비스 개발자들도 공통의 이 API 계약서를 보고 변경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API 명세 확립화를 통해서 원활한 공유가 가능해지고요. 이것을 저는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고도 부르고, 나아가서 이런 단어도 활용합니다.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서로 다른 팀이더라도, 서로 다른 시스템이더라도 단 하나의 진실만을 담긴 공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의 진실은 오픈 API 명세 기반의 API 계약서가 단일 진실 공급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하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풍성한 내용이 담긴 API를 만들 수 있다, 이거인데요. 함께 만든 API 계약서를 큰 TV 모니터에 이제 오른쪽 장표 같은 내용을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좋을까? 또는
이 URL이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이 API URL이 적절한 걸까? 그리고 적절한 요청과 응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족했었던 이제 API 설계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랑 컨테스트를 맞춤으로써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간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네 번째로는 API 퍼스트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스웨거는 API 문서화 도구이다. 두 번째로는 API 퍼스트 디자인은 API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픈 API 도구 중에 코드제는 만들어진 템플릿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이 장표가 뭐냐면 제가 그냥 구글에다가 스웨거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이 검색 결과를 보면 장표에서 이제 그 장표를 보시면 다 약간 API 문서 자동화 이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웨거는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API 다큐멘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스웨거는 API 문서화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 블로그 중에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API 문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스웨거 쓰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디펜던시를 잘 보면 이게 스웨거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스프링 폭스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오픈 API 명세서에 대한 기원이 사실은 스웨거에서 시작됐거든요. 스웨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 스웨거를 만든 사람이 왜 스웨거를 만들었는가라고 보면은 이 위키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이 토미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화된 API 문서화와 클라이언트 SDK를 필요성으로 토미 탐은 API를 간단한 제이슨으로 표현을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웨거에서 의도하고 있는 API 문서화는 어노테이션 기반이 아니라 오픈 API 명세서 기반의 API 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API 퍼스트 디자인은 API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다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API 퍼스트 디자인을 할 때 약간 강박관념으로 처음에 API를 다 만들고 이제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좀 그런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API 명세에 따라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API 명세가 잘못된 부분이 종종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을 하면 오픈 API 명세에서 설계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API 명세를 변경한 뒤에 다시 오픈 API 도구를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API 퍼스트 디자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API를 먼저 작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API가 비즈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PI 퍼스트 디자인의 API는 단순한 일회성 API가 아닌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고 개선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오픈 API 도구 중에 코드제는 주어진 템플릿만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이 오픈 API 도구 중에 이 오픈 API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사실 이 API 퍼스트 디자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조력자라고 앞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얼마나 강력하면 사실 그 애플의 스위프트 아시죠? 애플 스위프트 그 깃허브 레파지토리 가보면 한 2달 전에 이제 이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얘네가 출시를 했더라고요. 또 긱뉴스인가 보니까 한 엊그제 이제 오픈 API를 우리 사람 말로 만들 수 있게끔 이 오픈 API 명세서를 사람 말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이 오픈 API 제너레이터는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모델이나 클라이언트 코드, 서버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줌으로써 개발자는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장표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 API 제너레이터가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서버 관련된 제너레이터 중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스프링이니까 이제 스프링을 활용해서 만든 제너레이터가 이제 오른쪽과 같이 도커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코드예요. 근데 잘 보면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골뱅이 API, 뭐 골뱅이 API 오퍼레이션 이런 좀 좀 관심 없는 코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머스타치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 템플릿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타치라고 하는 문자열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장표에서는 머스타치에 대한 설명은 잠시 접어두는 대신에 직접 만들었던 이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GitHub 레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저장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커스텀에서 만든 코드 제너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좀 깔끔한 스프링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다음 장표가 결론으로 이어지고 발표가 끝나요. 근데 여기까지 딱 들으면 API 퍼스트 디자인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GitHub 레포에다가 좀 커스텀한 오픈 API 제너레이터 모듈과 함께 실제로 동작하는 스프링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 리드미를 통해서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API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에서는 API 퍼스트 디자인을 통해 AP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결론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이 새로운 서비스에 이 API 퍼스트 디자인을 실천하셔서 직접 해결됨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